친구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연락이 끊긴 친구, 마음속에 응어리만 남긴 채 멀어진 사람, 이유도 모른 채 서먹해진 관계를 떠올려 보면 가슴 한편이 시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친구들까지 어디를 가도 만날 사람이 있었고,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됩니다. 혹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이 들면 다들 바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는 곳도 멀어지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친구를 잃은 건 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선의로 했다고 믿었던 충고,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낸 하소연들이 친구와의 사이를 벌려놓았는지도 모릅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18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했던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무엇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 3가지를 조심해라. 첫째, 내 어려움을 함부로 쏟아놓지 마라. 둘째, 내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셋째,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친구끼리 힘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무슨 친구란 말입니까? 친구라면 내 기쁨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몇 번의 이별을 겪고 나니 이 말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우정을 잃는 방법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려움, 친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부족하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이런 말로 시작해서 1시간 내내 하소연만 늘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그래, 힘들겠다. 나도 비슷해. 하지만 그런 만남이 2번, 3번 반복되면 친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만나자는 전화가 와도 핑계를 대게 됩니다. 왜일까요? 친구가 매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친구도 힘듭니다. 친구도 나이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을 먹고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친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내 상담사가 아닙니다. 친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만 하면 친구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네. 다음엔 만나기 싫다. 정약용은 이걸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려움을 함부로 쏟아놓지 마라. 이 말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유심히 봤더니 그분은 절대 자기 힘든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 이야기를 묻고 들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상대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귀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쯤 가볍게 한마디 합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좀 안 좋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공도 때로는 칼이 됩니다. 두 번째 경계. 내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는 더 미묘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친구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손주가 태어났다거나, 투자가 잘 돼서 돈을 좀 벌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가 나쁩니까? 친구라면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친구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손주 자랑을 할 때 친구는 자식과 연락이 끊겨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친구는 병원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졌다고 기뻐할 때 친구는 방금 암 진단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줍니다. 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못나게 여겨집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친구는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새 차도 샀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자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자신의 성공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상처가 됐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이것도 알았습니다.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고립을 불러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신의 행운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절대 그걸 내세우지 않는 친구,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당신을 높여주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축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정을 오래 지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소중할 때. 세 번째 경계.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라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를 잘 압니다. 그 친구의 약점도 실수도 부끄러운 과거도 압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똑같은 농담이 이제는 칼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존심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창피한 일이 있어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있고 지켜온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관계는 끝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건 최악입니다. 우리 친구가 말이야, 옛날에는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재미있게 포장해도 상처가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당사자는 웃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 저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이였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음부터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 실수를 농담처럼 꺼냈습니다. 다들 웃었지만 그 친구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50년 우정이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정약용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친구의 약점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알아도 말하지 않는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체면을 살려주고 약한 모습까지도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평생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친구들 중 많은 경우가 이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 가벼운 마음으로 꺼낸 옛날 이야기가 친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차마 그 말 하지 말라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졌을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친구끼리는 다 터놓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말보다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이입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면 굳이 물어보지 않고 옆에 앉아줍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억지로 캐묻지 않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약용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우정의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친구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배우자는 옆에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친구, 함께 있으면 편안한 친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조심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지켜온 관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지만 매일의 작은 배려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친구를 만나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얼마나 할까? 친구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줄까? 스스로 정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는 30%, 친구 이야기는 70%. 이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내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말할지 선택하십시오. 모든 친구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만, 그것도 과하지 않게 말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운이 좋았어 하는 겸손한 태도로 말하십시오. 셋째, 옛날 이야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하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설령 농담이라 해도, 설령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농담이 상처로 변합니다. 넷째,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바로 말해 주십시오.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칭찬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친구의 작은 칭찬이 더 소중합니다. 다섯째, 침묵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모든 대화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괜한 충고보다는 공감이 낫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말이면 됩니다. 인생 후반전, 친구가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친구가 더욱 소중합니다. 30년, 40년, 어쩌면 50년 넘게 함께한 친구. 내 청춘도 알고, 내 중년도 봤고, 이제 내 노년까지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신뢰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걸 우리는 봐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거라. 조심하고 배려하며 평생을 함께하거라. 200년 전 한 아버지의 당부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음은 지나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친구,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십시오. 단, 하소연이 아닌 안부를 묻는 마음으로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내 이야기는 조금만 하십시오. 친구와 약속을 잡으셨다면 만나기 전날 거울을 보며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내 힘든 이야기 하지 말자. 내 자랑 하지 말자. 친구의 약점 건드리지 말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우정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헤어질 때 꼭 말해 주십시오. 오늘 만나서 좋았어. 너와 함께 있으니 편안하더라. 이 한마디가 친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고 그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전한 지혜를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우정은 더 오래, 더 깊게, 더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랑이 아닌 배려로, 솔직함이 아닌 절제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